여군 최초의 UDT 특수부대 교관 출신의 여군이 문제아가 많은 남자 고등학교에서 그들을 참교육하고 버릇을 고쳐 개과천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버뮤다 삼각지대. 한번 발을 들이면 교사들의 자존감과 학생들의 미래가 함께 실종된다는 악명 높은 대진고등학교. 이름처럼 이곳은 매일 크고 작은 충격과 진동으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난파선 같은 곳이었다. 이 절망적인 작전구역의 심장부 핵폐기물 처리장이라 불리는 2학년 7반에 새로운 지휘관이 투입되었다. 교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천혜수가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잠수함처럼 고요했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군더더기 없이 하나로 묶은 머리, 활동성을 고려한 듯한 단정한 복장.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설계된 듯 했다. 반갑다. 1년간 2학년 7반의 항해를 책임질 담임 천혜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교실 안의 모든 소음을 흡수하고 학생들의 뇌리에 직접 박히는 듯한 특이한 관통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2학년 7반은 교사의 권위 따위는 안주 삼아 씹어 먹은 지 오래된 야생의 상어떼와 같은 집단이었다. 와우, 이번엔 다이버 컨셉? 아쿠아리움에서 오셨나? 교실의 최상위 포식자 권시혁이 책상에 비스듬히 기댄 채 그녀를 훑으며 말했다. 그는 압도적인 피지컬이나 노골적인 폭력 대신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무너뜨리고 그것을 즐기는 지능적인 악마였다. 그의 주변에는 맹목적인 힘을 숭상하는 행동대장 육태강과 드론과 해킹 등 온갖 IT 기기를 이용해 약점을 캐고 영상을 유포하는 하도훈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천혜수는 권시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동해의 심해와 같았다. 보통의 인간이 보이는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눈빛에 권시혁은 처음으로 정체 모를 불쾌감을 느꼈다. 권시혁. 전교 1등의 두뇌를 이용해 교내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 심리 조작을 통한 금품 갈취 및 따돌림 주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왕. 목표 식별 완료. 교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권시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정보가 저렇게 건조한 보고 형식으로 읊어지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뭐야, 저 여자 소름 돋는데. 하도훈이 중얼거렸다. 천혜수의 시선이 소나처럼 그를 향했다. 하도훈. 교내 CCTV 해킹 및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SNS 여론 조작. 최근에는 교사들의 개인 이메일 해킹을 시도한 기록 포착. 맞나? 하도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천혜수는 다시 교실 전체를 스캔했다. 그녀는 부임 전 2학년 7반 학생 32명 전원의 데이터를 분석해 그들의 관계, 성향, 약점을 파악하고 각자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해둔 상태였다. 내 교실의 수칙은 UDT의 모토와 같다. 그녀는 칠판에 단 3글자를 썼다. 불가능은 없다.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지 마라. 동료를 버리지 마라.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이상. 질문 있나? 질문은 없었다. 다만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장난감을 어떻게 부숴볼까 하는 잔인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전에도 수많은 교사들을 불가능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왔다. 질문 없으면 오늘 조례 끝. 천혜수가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종이팩에 든 흰 우유가 날아와 정확히 그녀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권시혁의 지시에 육태강이 던진 것이었다. 크하하. 야유와 환호가 교실을 뒤덮었다. 천혜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를 적셨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뒤를 돌아보거나 최소한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마치 적의 기습 총탄에 맞았지만 작전 수행을 위해 고통을 무시하는 특수요원처럼.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교실 전체를, 특히 권시혁과 육태강을 1초씩 정확하게 응시했다. 좋다.
너희는 방금 스스로 퇴교의 종을 울렸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퇴교의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섬뜩한 무게감은 모두의 피부에 와닿았다. 그녀는 교탁으로 돌아와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학년 7반 전원 인생 구출 작전 대상자로 편입. 작전 개시. 지옥 훈련에서 퇴교를 원하는 훈련병이 스스로 치는 종. 그녀는 방금 2학년 7반 학생들의 평범했던 학교 생활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천혜수의 방식은 이전의 교사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화내거나 설득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관찰하고 기록했다. 학생들의 모든 일탈 행위, 그들의 대화 패턴, 세력 구도의 변화, 심지어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축적하며 작전의 임계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시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강한 자극을 받았다.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대일수록 무너뜨렸을 때의 쾌감은 더 큰 법이다. 그의 지휘 아래 2학년 7반의 교사 테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잔인해졌다. 그들의 주된 타겟은 역시나 가장 약한 존재 윤지호였다. 윤지호는 말이 없고 늘 그림자처럼 조용한 학생이었다. 권시혁은 그를 이용해 천혜수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로 했다. 야, 윤지호. 우리 천 선생님 바다에서 오셔서 그런지 목이 마르실 거야. 시원한 물 좀 떠다 드려. 권시혁의 말에 육태강이 윤지호의 멱살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갔다. 잠시 후 오지훈의 SNS에는 해시태그 인간 정수기 해시태그 지호의 눈물이라는 태그와 함께 변기물을 양동이에 담아 나오는 윤지호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윤지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천혜수는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말 없이 관련자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 상태에 대한 분석을 자신의 수첩에 추가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숫자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임계점은 터졌다.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의 오후였다. 권시혁은 작전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했다. 그는 하도훈을 시켜 교실 앞뒤 문을 걸어 잠그게 했다. 그리고 육태강과 다른 아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흰 우유 여러 개를 들고 천혜수의 주변을 포위했다. 선생님, UDT 출신이면 수영은 잘하시겠네요. 근데 우유 샤워는 해보셨나? 권시혁의 조롱 섞인 말과 함께 끔찍한 테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우유팩이 날아와 그녀의 어깨에 부딪혀 터졌다. 뒤이어 사방에서 우유가 날아들었다. 아이들은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한 여자를 향해 집단으로 오물을 투척하는 배설의 쾌감을 즐기고 있었다. 천혜수는 그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꼿괴리 서서 온몸으로 받아냈다. 비릿한 우유가 그녀의 온몸을 적시고 바닥에는 하얀 웅덩이가 생겼다. 그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숭고하기까지 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우유 범벅이 된 채 자신들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심해의 고요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눈은 작전 중 동료를 잃은 특수요원의 눈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극한까지 응축되어 마침내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절대적인 무의 상태. 마지막 우유팩이 바닥에 떨어지고 교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천혜수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우유를 닦아냈다. 좋다. 이걸로 구조 요청 신호 SOS는 명확하게 확인됐다. 그녀는 교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부터 2학년 7반 전원에 대한 인생 구출 작전을 개시한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젖은 몸을 이끌고 교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교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적진의 한복판에 고립된 요인 구출 임무를 막 수락한 UDTSEAL 팀장의 뒷모습이었다. 권시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그가 던진 것은 우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교무실의 모든 교사들은 경악했다. 우유로 범벅이 되어 돌아온 천혜수의 모습은
대진고의 교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천 선생님, 세상에 이게 무슨... 권시혁 그놈 짓이 틀림없습니다. 저놈은 악마예요, 악마. 모두가 분노하고 동정하는 와중에도 천혜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증거로 활용할 생각뿐이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생부장님, 잠시 제 작전 브리핑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교장실. 3명의 관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천 선생, 우선 진정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 일은... 교장 선생님. 천혜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단호했다. 저는 이 일을 문제 삼아 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있는 조난자들입니다. 이대로 두면 전원 익사할 겁니다. 그녀의 비유에 교장과 교감은 할 말을 잃었다. 저는 저 아이들을 구출하려 합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방수 처리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2학년 7반 대상 의 인생 구출 작전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부로 2학년 7반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저에게 이양해 주십시오. 구출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요청합니다. 천 선생, 그건 불가능한 일이오. 학생들을 상대로 무슨 작전 통제권이란 말이오. 교감이 반발했다. 천혜수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UDTSEAL 교관 임명장과 1급 기밀 작전이었던 해적선 인질 구출 작전 유공 표창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국가로부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제 눈에 저 아이들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구출의 대상입니다. 구출 작전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전원 사망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그녀는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학생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계획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내민 계획서는 상상을 초월했다. 1단계 생존 훈련 UDT 지옥주를 본뜬 기초 체력 및 정신력 강화 주간 실시. 냉수 PT, 통나무 PT, IBS 훈련 등. 2단계 팀워크 구축 1개의 보트, 1개의 심장. 분대 단위 팀워크 훈련 및 연대 책임 강화. 3단계 임무 수행 교내외 봉사활동을 작전으로 규정. 계획 실행, 보고의 임무 수행 방식 도입. 최종 목표 인명구조 동아리 창설 및 교내 안전 시스템 구축. 이건 그냥 학생들을 특수부대 훈련시키는 거잖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소? 그래서 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천혜수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마치 수술 동의서처럼 보이는 인생 구출 작전 참가 동의서였다. 오늘 밤 2학년 7반 학부모 전원을 소집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이 작전의 필요성과 위험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학교가 최종 불허한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해군 본부와 국방부 기자단에 가겠습니다. UDT 최초의 여군 교관이 일선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회유나 부탁이 아니었다. 협조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침몰한다는 냉혹한 통보였다. 교장은 이제 눈앞의 여교사가 통제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살고 싶으면 내 말에 따르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늘 밤 9시 학부모 총회를 열겠습니다. 구출 작전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천 선생에게 달렸소. 마침내 작전은 승인되었다. 천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작전의 1단계 지휘부 설득이 완료되었다. 이제 2단계 배후 세력 학부모 무력화 작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가장 효율적인 설득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녀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그날 밤 9시 대진고 2학년 7반 교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의 자리를 대신 채운 학부모들은 불안과 불만,
그리고 방어적인 태도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권시혁의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반면 아들의 폭력성에 늘 죄인처럼 지내온 육태강의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교실 뒤편에는 홀로 윤지호를 키우는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교실 문이 열리고 천혜수가 들어섰다. 그녀는 학부모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호소도 분노의 표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적진에 고립된 요인들의 가족에게 구출 작전을 브리핑하는 지휘관처럼 냉철하고 논리적이었다. 담임 천혜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인생 구출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바로 빔 프로젝터의 영상을 띄웠다. 아이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함께 무자비한 우유 세례를 받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한 달간 하도훈이 유포했던 조롱 섞인 사진들과 윤지호가 당했던 학교 폭력의 증거 자료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회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의 선원들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선생? 권시혁의 아버지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으며 이 영상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천혜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변호사님이시니 더 잘 아시겠군요. 이 증거들이 법정으로 가면 아드님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피의자가 됩니다. 그 기록은 아드님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재구출 작전은 어떤 서류에도 기록이 남지 않는 유일한 치료입니다. 자, 이제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느 쪽이 아드님을 위한 길인지 판단해 보시죠. 권시혁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천혜수는 다시 학부모 전체를 향해 말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려는 겁니다. 제 방식은 거칠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아이들은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히 침몰합니다. 사회 부적응자 혹은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인생 구출 작전 참가 동의서를 나누어 주었다. 그 제목 아래에는 생존 동의서 서바이벌 컨센트 폼라고 작게 적혀 있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구조선에 아이들을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익사하는 것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는 구조 전문가이지 설득 전문가는 아닙니다. 10분 뒤 동의서를 수거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학부모들을 더 큰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때 윤지호의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발 우리 지호 좀 구해주세요. 저 아이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저 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발요, 선생님. 한 어머니의 눈물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다른 부모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눈앞에 저 감정 없는 여자야말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10분 뒤 천혜수는 32장 전체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손에 넣었다. 작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배후 세력이 그녀의 논리 앞에 완벽하게 무력화된 순간이었다. 다음 날 2학년 7반 교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책상과 의자는 모두 사라지고 교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선박에서 떼온 듯한 노쇠종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UDT 훈련복 차림의 천혜수가 학생들 앞에 섰다. 이것은 퇴교의 종이다. 이 지옥을 견딜 수 없는 자는 누구든 저 종을 3번 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 된다. 단 명심해라. 저 종을 울리는 순간 너는 더 이상 2학년 7반이 아니다. 동료를 버린 패배자일 뿐이다. 그녀의 선포와 함께 인생 구출 작전의 첫 단계 지옥주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훈련장은 운동장이 아닌 학교 수영장이었다. UDT에게 물은 전장이자 고향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무덤이 될 뿐이다.
전원 입수. 아직 차가운 물에 뛰어든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다. 천혜수는 그들을 물속에 머리를 박게 하고 수중 숨참기,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 등 극한의 수중 PT를 시켰다. 익사에 대한 공포와 저체온증의 고통은 아이들의 정신을 빠르게 갉아먹었다. 오후에는 운동장에서 전설의 통나무 PT가 이어졌다. 200kg이 넘는 거대한 통나무를 32명이 함께 어깨에 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하나. 고통은 순간이고 순간은 추억이다. 둘. 우리는 하나다. 악. 천혜수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통나무를 들어 올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모두가 깔려버리는 끔찍한 연대 책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호흡을 맞춰야만 했다. 지옥주 셋째 날. 한 학생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교실에 매달린 퇴교의 종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훈련이 중단되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땡땡 종이 울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난다. 몇몇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학생의 손이 종에 거의 닿으려던 그 순간이었다. 야! 차가운 고함 소리가 운동장을 갈랐다. 권시혁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이 훈련을 증오했지만 자신의 앞에서 패배자가 나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거기서 종치면 진짜 끝이야, 이 병신 새끼야. 죽어도 여기서 죽어. 돌아와. 그것은 동료애가 아니었다. 패배를 거부하는 지독한 승부욕의 발로였다. 하지만 그 외침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2학년 7반의 구심점이 되었다. 종을 치려던 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천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가장 강한 독은 더 강한 독으로 다스리는 법이다. 퇴교의 종 앞에서 무너졌던 학생은 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2학년 7반 전원이 벌을 받았다. 전우가 흔들릴 때 잡아주지 못한 것은 전원의 책임이다. 전원 머리 위에 보트. 천혜수는 그들에게 IBS 고무 보트를 머리 위에 이고 운동장을 돌게 했다. 한 명의 나약함이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경험. 아이들은 울면서도 서로를 욕하면서도 보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어깨를 맞댔다. 지옥주가 끝나고 훈련은 과정의 단계로 넘어갔다. 천혜수는 이제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닌 정신을 파괴하는 과제들을 내주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전원을 깨워 완벽한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장비를 조립하고 해체하게 했다. 눈을 가리고 밧줄 하나의 의지에 서로의 몸을 묶고 복잡한 매듭을 풀게 했다. 브루트 포스, 즉 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육태강이었다. 그는 힘만 셌을 뿐 섬세한 작업에는 젬병이었다. 그는 팀의 구멍이 되었고 아이들의 원망을 한몸에 받았다. 아, 진짜 너 때문에 또 실패했잖아. 육태강이 좌절감에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던 그때 윤지호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태강아, 이 매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손 봐봐. 늘 괴롭힘만 당하던 윤지호는 의외로 손재주가 좋고 침착했다. 그는 좌절한 육태강의 손을 잡고 매듭을 푸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육태강은 난생 처음 자신이 무시하던 아이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수치심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관계의 역전. 힘의 서열이 무너지고 각자의 재능이 존중받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적은 더 이상 천혜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적은 눈앞의 과제 그 자체였다. 그들은 이제 반항하는 대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다. 하도훈, 내가 순서 기억해줘. 권시혁, 내가 시간 배분하고 지시 내려. 육태강, 넌 우리가 길틀 때 힘으로 버텨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기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녹초가 된 아이들은 말없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실패 요인을 복귀하고 있었다. 3번 매듭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마지막 부품 조립할 때 우리 호흡이 안 맞았어. 그 모습은 더 이상 오합지졸 불량배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작전에 실패했지만 다음 작전의 성공을 위해 복귀하는 미숙한 팀의 모습이었다. 천혜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수첩에 짧게 기록했다. 1단계 개인 파괴 완료. 2단계 팀 재구축 과정 진입. 순항 중. 그녀의 입가에는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지휘관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옥의 파괴 과정이 끝나고 진정한 구축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천혜수는 2학년 7반을 UDT 훈련의 상징이자 팀워크의 정수인 IBS 훈련장으로 이끌었다. IBS, 즉 고무보트는 전우회의 상징이다. 이 보트는 너희 모두의 심장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부터 너희는 한 개의 보트, 한 개의 심장이다. 학생들은 7명씩 한 조 보트 크루로 나뉘었다. 그들의 임무는 120kg에 육박하는 IBS 보트를 머리 위에 이고 학교 뒷산의 험준한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권시혁이 속한 1조가 치고 나갔다. 그는 리더로서 탁월했지만 그의 지휘 방식은 독선적이었다. 속도 더 내. 뒤처지지 마. 정신 안 차려? 그의 채찍질에 크루원들은 지쳐갔다. 호흡은 엇갈렸고 발걸음은 엉켰다. 결국 한 학생의 발이 꼬이면서 보트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7명 전원이 진흙탕에 나뒹굴었다. 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너무 빨랐잖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터져나왔다. 권시혁의 리더십은 팀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있었다. 그때 천혜수가 다가왔다. 그녀는 넘어진 아이들을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권시혁은 침묵한다. 어떤 지시도 어떤 발언도 금지한다. 나머지 크루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라. 리더가 없어도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 권시혁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명령이었다. 그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리더를 잃은 1조는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가장 조용했던 윤지호가 나지막이 구령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나 둘 발 맞춰서 하나 둘. 그의 단순한 구령은 엉망이었던 그들의 발걸음에 리듬을 부여했다. 육태강은 가장 무거운 중앙 자리를 맡아 내가 버틸 테니 걱정 말고 가. 라고 외쳤다. 하도우는 지형을 살피며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냈다. 그들은 리더의 명령이 아닌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권시혁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지? 크루원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윤지호가 말했다. 너는 맨 앞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속도만 조절해줘. 권시혁은 처음으로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크루원들의 호흡에 맞춰 묵묵히 길을 이끌었다. 그날 오후 모든 보트 크루가 너덜너덜해진 채로 코스를 완주했다. 어깨는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옆에 있는 동료를 보았다.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같은 고통을 견뎌낸 전우. 권시혁은 말없이 윤지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쳐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진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2학년 7반의 낡은 서열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심장으로 뛰는 하나의 보트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팀워크를 갖춘 그들에게 배운 것을 증명할 첫 번째 실전 임무가 주어졌다. 대진고의 명성이 여전히 바닥이었던 탓에 학교 주변은 인근 불량배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하도훈의 드론이었다. 그는 방과 후 교내에서 드론 비행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학교 후문 근처에서 중학생 한 명이 나이 많은 불량배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다. 하도훈은 즉시 교실로 돌아와 훈련의 연장으로 남아있던 2학년 7반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본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그것은 자신들의 구역, 자신들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분노였다. 이 새끼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호구로 보내. 선생님께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견이 분분하던 그때 권시혁이 나섰다. 아니, 이건 우리 임무다. 천혜수 대위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셨다. 숨는 법이 아니라. 그들은 즉석에서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주먹다짐은 가장 하수들이나 하는 짓. 그들은 UDT에게서 배운 대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1단계 감시 및 정찰 하도운이 드론을 이용해 불량배들의 규모, 활동 시간, 패턴을 분석한다. 2단계 작전 계획 수립 권시혁이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폭력적인 지역 소탕 작전을 계획한다. 3단계 작전 실행 2학년 7반 전원이 투입된다. 다음 날 오후 불량배들이 어김없이 후문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중학생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하나, 둘, 셋, 넷 하는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2학년 7반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우통을 벗어던진 채 통나무를 어깨에 메고 후문 앞 도로를 구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30명이 넘는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내뿜는 기운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었다. 그들은 불량배들이 활동하려던 공간을 자신들의 훈련 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불량배들이 욕을 하며 위협했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보와 PT를 계속했다. 자신들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구경거리가 된 상황에 당황한 불량배들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2학년 7반은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 없이 오직 자신들이 단련한 조직력과 정신력만으로 승리했다. 그날 밤 천혜수는 하도운이 제출한 작전 결과 보고 영상을 보고 있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속에서 그녀의 제자들은 완벽한 하나의 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교무 수첩 2학년 7반의 이름 옆에 조용히 두 글자를 적었다. 임무 완수. 대진고 축제. 예년 같으면 기피와 우려의 대상이었을 2학년 7반의 부스는 올해 가장 뜨거운 명소가 되었다. 그들의 부스 이름은 UDTSEAL 체험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훈련을 즐겁고 유익한 체험 활동으로 재창조했다. 육태강은 괴력의 사나이 코너를 운영하며 학생들과 팔씨름을 했고 윤지호는 심폐소생술과 기초 응급처치법을 차분하게 가르쳤다. 권시혁과 하도우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땀과 고통을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즐거움과 배움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2학년 7반의 무대 공연이었다. 모두가 그들의 장기자랑을 기대하고 있을 때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상영되기 시작했다. 하도운의 작품이었다. 영상은 어둡고 흔들리는 화면, 우유 테러를 당하던 천혜수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옥 같던 훈련의 순간들이 숨가쁘게 교차 편집되었다. 진흙탕을 구르고 통나무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고 보트를 이고 쓰러지던 모습들. 하지만 음악이 바뀌면서 영상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어깨에 기대어 잠들고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되어 후배를 지켜냈던 그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영상은 축제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금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검은 화면 위 하얀 글씨로 막을 내렸다. 불가능은 없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은 한 소년들의 경이로운 성장 기록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공연이 끝난 후 권시혁의 아버지가 천혜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변호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한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은 제 아들 인생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확신했던 재판을 승리로 이끄셨군요. 감사합니다. 천혜수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전은 가장 완고했던 목표물까지 완벽하게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대진고 2학년 7반의 전설은 바로 그날 밤 탄생했다. 겨울이 지나고 졸업의 계절이 찾아왔다.
대진고등학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무질서와 냉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자리 잡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졸업을 앞둔 3학년 7반이 있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대진고 주니어 UDT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동아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훈련생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체득한 팀워크와 불굴의 정신을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교관이 되어 있었다. 강유진이 뿌린 씨앗은 이제 그녀 없이도 스스로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기 시작했다. 졸업식 하루 전날, 강유진은 3학년 7반을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낡은 교실로 소집했다. 마지막 최종 작전 보고를 위해서였다. 지난 1년 각자의 위치에서 힘든 작전을 완수했다. 이제 사회라는 새로운 작전 구역으로 투입되기 전 각자의 임무 목표를 보고하도록. 가장 먼저 일어선 것은 권시혁이었다. 권시혁,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대위님처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UDT 장교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사명감이 빛나고 있었다. 다음은 육태강이었다. 육태강,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제게 주신 이 힘으로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파괴를 위해 쓰이던 그의 힘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고자 했다. 하도우는 자신의 드론으로 촬영한 다큐멘터리로 각종 청소년 영화제를 휩쓴 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저는 저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호가 조용히 일어섰다. 저는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침몰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대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요. 32명 전원.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강유진에게서 배운 구출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천혜수는 말없이 그들의 보고를 들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에 아주 옅은 파동, 자부심이라는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보고가 끝나자 권시혁이 앞으로 나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대위님, 저희가 드리는 저녁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UDTSEAL 대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트라이던트 휘장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독수리가 삼지창과 앵커 90권총을 움켜쥔 UDT의 상징. 그 휘장 아래의 금속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삶을 구출한 영원한 팀장님께. 2학년 7반 1동. 천혜수는 조용히 그 휘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군 생활을 통틀어 받았던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영예였다. 다음 날 졸업식. 3학년 7반 졸업생들은 단상 위에서 졸업장을 받은 뒤 퇴장하지 않고 한 줄로 도열했다. 그리고는 객석 한편에 서 있는 천혜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거수 경례를 하는 대신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조용히 자신의 왼손을 들어 심장 위에 얹었다. 소리 없는 맹세, 심장으로 전하는 최고의 존경이었다. 강유진은 그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의 제자들은 이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교장실. 교장은 학부모 연합회장과 함께 그녀에게 정식 교사 임용장과 함께 신설되는 리더십 위기관리센터의 센터장직을 제안했다. 대진고의 기적을 시스템으로 정착시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어느 날 오후. 리더십 위기관리센터 사무실. 천혜수는 자신의 벽에 제자들이 선물한 트라이던트 액자를 걸었다. 햇빛을 받은 휘장이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금년도 특별관리 대상 학급 2학년 4반 현황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는 온갖 문제 학생들의 이름과 사건 기록이 빼곡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새로운 임무를 앞둔 지휘관의 미소였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가 바꿔놓은 이 학교에 더 이상 불가능이란 없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